교육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생산 품질 데이터 수집 및 해석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 어떻게 모으고 무엇을 해석하며 왜 항공 제조에서는 더 엄격한가입니다. 먼저 수집 방식입니다. 생산 데이터는 센서와 IoT 장비, CNC 로그, 온도와 압력 센서에서 자동으로 모입니다. 사이클 타임, 스핀들 전류, 공구 수명, 냉각수 온도 같은 값이 초 단위로 저장되고 설비 가동, 정지, 경보 이력까지 함께 남습니다. 품질 데이터는 NDT, 즉 비파괴 검사 결과와 연동됩니다. 초음파, X-레이, 침투 탐상 등의 합불 판정, 결함 좌표와 크기, 깊이 정보가 기록되고 게이지 측정치, 치수 공차 결과, 작업자가 입력한 결함 코드가 표준화된 테이블로 저장됩니다. 이때 품번, LOT, 공정, 설비, 공구, 작업자, 도면 계정이 공통키로 묶여야 추적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해석 포인트입니다. 기본은 불량률과 스크랩률, 그리고 설비 신뢰성 지표인 MTBF입니다. 고장간 평균 시간이 짧아지는 구간을 찾으면 예방보전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 능력은 CP, CPK로 봅니다. 공차 대비 분포 폭과 중심 치우침을 같이 보아 규격안이 아니라 능력 충분을 목표로 관리합니다. 이상치 탐지는 단순히 제거하지 말고 시간대별, 작업자별, 설비별로 패턴을 분해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특정 공구 조합에서만 표면 거칠기가 악화된다면 절삭 조건이나 공구 마모가 의심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공정이 서서히 드리프트하는지 확인하고 관리도 경보가 잦은 특성치는 설계 공차나 공정 조건을 재설계합니다. 셋째, 항공 제조의 특수성입니다. 높은 안전성 요구 때문에 미세 결함까지 데이터화가 필요합니다. NDT 결과는 좌표, 크기, 등급을 수치로 남겨 재발 방지 활동과 직접 연결합니다. FAA, EASA 등 규제 인증 대응에서는 품질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입고부터 열 처리, 가공, 표면 처리, 검사, 출하까지 전 공정의 추적성과 변경 이력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측정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도 GR&R로 정기 검증하고 검사자별 편차는 교정과 재교육으로 관리합니다. 실행 팁을 드리면 첫째, 데이터 표준화, 결함 코드와 판정 기준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만듭니다. 둘째, 품질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시 OWH 메타데이터를 자동 채우게 합니다. 셋째, KPI는 수율, 제작업률, 불량 코스트, MTBF, CPCPK를 최소 세트로 운영하고 대시보드에는 계획 대비 실적과 이상 경보를 함께 보여줍니다. 넷째, 원인 분석 루틴은 파레토 상관 분산 분석 실험 계획 순으로 표준화해 재발 방지 조치가 데이터로 효과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데이터는 자동, 표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생산, 품질 데이터를 일관된 지표로 해석하고 현장 행동으로 빠르게 연결할 때 항공 수준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과 리드 타임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RP는 우리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된 구조로 안전하게 담아두는 믿을만한 큰 그릇입니다. 재무, 생산, 품질, 물류, 인사정보가 각각 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품번과 공정, 설비, 거래처, 원가 요소 같은 공통 코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데이터를 일일이 합치고 정리하던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ERP에서 매출 총이익, 표준 원가 대비 차이, 납기 준수율 같은 주요 지표를 꺼내서 즉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ERP의 첫 번째 강점은 통합성입니다. 제조 실적, 원가, 품질, 재고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곧바로 비용과 납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의 분량이 늘어났다면 ERP를 통해 그 품목의 공정 실적, 사용된 자재의 LOT, 외주 처리 내역, 최근 구매 단가 변동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엮어보면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 납기 회복을 각각 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보이면 불필요한 회의도 줄고 야근도 줄겠죠. 두 번째 강점은 자동화된 기록입니다. ERP에서는 입력과 승인 절차가 모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덕분에 월말 마감, 재고 실사, 원가 계산 같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분석과 개선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보고서 붙잡고 씨름하던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현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ERP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지표 보드를 ERP와 직접 연동합니다. 매출, 원가, 재고 회전율, 납기, 불량 코스트를 매주 자동으로 갱신해서 회의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무엇을 바꿀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읽는 회의는 이제 그만이죠. 둘째, 원가 드릴 다운을 통해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자재, 공정, 인건비로 분해해 파악합니다. 어디서 누수가 생기는지 명확히 알면 개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납기 예측 보드를 통해 계획과 실적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자재 입고 지연이나 설비 이상이 발생하면 미리 경보가 뜨기 때문에 납기 리스크를 조기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루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잡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활용의 기초에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코드 체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며 변경 승인 규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은 정합성, 적시성, 활용도 이 세 가지로 관리합니다. 오류나 중복률이 낮을수록, 마감 시간이 짧을수록, 대시보드를 실제 업무에 많이 활용할수록 데이터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전체가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보안과 책임 관리도 중요합니다. ERP는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권한과 접근 로그가 명확합니다. 덕분에 외부 감사나 고객 미팅에서 이 데이터의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도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화면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말보다 데이터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RP는 이미 준비된 깨끗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데이터를 필요한 관점으로 묶고 알람과 실행 규칙을 연결해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고 자동화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연결 분석으로 비용과 납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재무와 현장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ERP 데이터 활용의 목적은 표준화된 통합 데이터로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품질은 안정되고 납기는 예측 가능해지며 원가는 투명해집니다. 무엇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말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ERP는 단순한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데이터 중심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시보드를 시범 구축해 실제로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는 ERP 데이터 활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입력 품질입니다. 아무리 ERP가 잘 정제되어 있어도 처음 입력이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그래서 현장 입력 교육과 입력 프로세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2번 확인, 1번 저장 원칙을 생활화해 주시면 보고서가 한층 평온해집니다. 이 부분은 커피 한 모금 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현장 데이터와의 괴리입니다. ERP 데이터는 전사 관점에서 가공 정리된 정보라서 센서나 MES에서 올라오는 초 단위의 비정형 데이터와 결이 다릅니다. 실무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ERP만 보지 마시고 센서, MES, 수기 기록과 꼭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멀리 보려면 ERP, 바로 행동하려면 현장 데이터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업데이트 시차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RP는 일주 단위 집계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기나 설비 이주처럼 시간 민감한 주제는 실적 인터페이스나 경보 체계를 함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 어제 일은 ERP, 지금 일은 현장판입니다. 고개 끄덕여지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도구 연계성입니다. ERP 리포팅만으로는 깊은 분석이 어렵습니다. 파이썬이나 콜래브, 익셀, BI 도구와 연결해 파레토 분산 분석, 시계열 탐지를 하시면 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CSV나 익셀로 추출할 때 포맷 변환으로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는 등 손실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추출 템플릿과 검증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숫자가 예민하거든요. 보안과 접근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ERP 데이터는 기밀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 모델이나 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실 때는 회사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데이터는 넓게 보되 권한은 촘촘히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미소 지으셔도 됩니다. 엄격함 속의 여유랄까요? 마무리로 유의사항을 세 줄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입력은 정확히 저장 전 한 번 더 확인. 둘째, ERP와 현장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함께 본다. 셋째, 분석은 연계로 깊게, 보안은 원칙대로 철저히. 이렇게만 지키시면 보고 품질은 올라가고 야근 가능성은 내려갑니다. 모두의 저녁 시간을 지키는 길, 의외로 이런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와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원칙을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과 구글 콜랩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은가를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술 얘기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중간중간 숨 한번 고르고 가볍게 웃으면서 가볼게요. 먼저 익숙한 엑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은 우리 모두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피벗 테이블 차트까지 쭉 뽑아주죠. 현장 보고서, 일일 생산 집계, 품질 관리 차트처럼 지금 바로 그림으로 보고 싶다는 상황에 특히 강합니다. 무엇보다 비전문가도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회의 10분 전 급하게 표 하나 그려야 할 때 엑셀만 한 도구가 또 없습니다. 빠르고 익숙하게 결과를 본다, 여기에선 엑셀이 넘사벽입니다. 하지만 엑셀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십만 행을 넘기거나 파일이 여러 개로 쪼개지면 느려지거나 자주 멈칫합니다. 복잡한 통계나 자동화 예측 모델 같은 고급 분석을 하려면 수식이 난무하고 시트가 끝없이 늘어나죠. 이쯤 되면 내가 보고서를 만드는 건지 보고서가 나를 만드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빠른 요약과 시각화에는 강하지만 대용량 처리와 자동화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글 콜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랩은 파이썬 기반의 온라인 분석 환경입니다. 판다스, 넘파이, 사이클런 같은 라이브러리를 바로 불러 쓸 수 있고 주피터 노트북 방식이라 코드와 결과, 설명을 한 화면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백만 행이든 GPU가 필요하든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 비교적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팀원과 링크만 공유하면 같은 노트북에서 협업도 가능하니 같이 보고 같이 고친다는 협업의 맛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 귀가 솔깃하시죠. 물론 콜랩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코딩 역량은 필요하고 처음에는 문법을 익히느라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수라 오프라인 환경에선 제약이 있고 가끔 실행되기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배우면 훨씬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도구가 콜랩입니다. 손에 익으면 엑셀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동화와 반복 분석이 단숨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당장 회의에 써야 할 표와 그래프가 필요하고 데이터 양이 크지 않다. 그러면 엑셀.
빠르고 직관적이고 실수도 눈에 잘 띕니다. 반대로 여러 파일을 합쳐야 하고 전처리 규칙을 반복하고 이상치 탐지나 예측 모델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구글 콜랩. 파이썬으로 한번 짜두면 다음에는 버튼 한 번 아니면 셀 한 칸 실행으로 끝납니다. 둘 중 하나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 다 쓰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엑셀로 기본 점검표와 피벗 요약을 만들고 주 단위로 데이터가 쌓이면 콜랩에서 파이썬으로 자동 전처리, 통계 검정, 예측 모델을 돌립니다. 결과 요약은 다시 엑셀 템플릿으로 내보내 회의에 바로 붙입니다. 엑셀의 친숙함과 콜랩의 확장성을 동시에 잡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현장 시나리오를 드려볼게요. 첫째, 품질 이상 조기 경보. 1단위 분량 데이터를 콜랩에서 판다스로 불러 정규화하고 이동 평균과 관리도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경보가 뜬 품번만 엑셀로 리스트를 내보내면 현장 담당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알람은 콜랩, 체크리스트는 엑셀 조합이죠. 둘째, 생산성 드릴 다운. 설비별 사이클 타임과 가동 데이터를 병합해 병목을 찾습니다. 콜랩으로 상관 분석과 파레토를 뽑고 핵심 5개 설비만 엑셀 보고서로 예쁘게 꾸밉니다. 회의에서 말 대신 숫자가 말해줍니다. 셋째, 수요 예측과 자재 소요 연계. 콜랩에서 간단한 시계열 모델을 돌려 주간 수요를 추정하고 결과를 엑셀의 MRP 보조 시트에 넣어 조달 우선순위를 자동 표시합니다. 자재팀이 좋아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감이 확 좋아집니다. 학습 로드맵도 제안드립니다. 첫 주는 콜랩 기본기, 파일 불러오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다루기, 차트 그리기까지. 둘째 주는 정제 함수 만들기, 결측이 상치 처리, 그룹 집계와 피벗. 셋째 주는 사이클런으로 간단한 분류, 회귀 한 모델씩. 넷째 주는 자동 리포트, 엑셀 템플릿으로 결과 내보내기까지. 매주 과제는 현업 데이터로 작은 자동화 하나 만들기. 한 달이면 팀의 최소 한계는 야근 줄여주는 버튼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콜랩에서 CSV로 내보낼 때 형식이 바뀌어 한글이 깨지거나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인코딩은 UTF-8, 구분자는 콤마, 소수점과 천 단위 표기는 엑셀과 맞춰주세요. 또 권한과 보안도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와 연동할 때는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익명화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데이터는 넓게 보되 권한은 촘촘히가 철칙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숨 고르고 갈까요? 엑셀은 국민 반찬 같은 김치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구글 콜랩은 새로 배운 특급 양념, 처음엔 낯설지만 맛을 알아가면 자꾸 찾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잘 섞으면 밥상 수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점심 메뉴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을 2개만 드리겠습니다. 엑셀은 빠른 요약과 시각화의 최고, 구글 콜랩은 대용량 처리와 자동화, AI 모델의 최적. 둘을 연결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내일 무엇을 해야 하나로 대화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엑셀과 구글 콜랩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로 하이브리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클릭 한 번으로 리포트가 뽑히는 흐름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내일의 자동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는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입니다. 제목은 익숙하지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중간중간 숨도 고르면서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리입니다. 엑셀의 힘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필터링으로 불필요한 행을 걷어내고 텍스트 나누기와 찾아바꾸기로 형식을 맞춥니다. 조건부 서식을 걸어두면 이상값이 자동으로 색이 입혀져요. 이상치가 먼저 손들도록 만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정리만 잘해도 분석의 절반은 끝납니다. 커피 한 모금 하시고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집계 분석입니다. 피벗 테이블이 핵심 도구죠. 불량률은 불량 건수와 검사 수량을 필드에 올리고 계산식을 비율로 설정하면 끝. 설비별 생산량, 작업자별 실적, 품목군별 매출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즉시 요약됩니다. 피벗 차트를 얹으면 회의 자료도 5분 만에 완성됩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피벗이 오늘의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통계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상관계수는 함수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으로 추세를 부드럽게 보고 백분위수로 상하위 구간을 가르면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특이한가가 명확해집니다. 상관계수로 불량률과 온도, 사이클 타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선 가설을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품질 분석 도구입니다. 파레토 차트로 상위 20% 원인을 먼저 잡고 관리도는 공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X-R 관리도를 만들 때는 표본 크기와 측정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알람 한 번 울리면 원인, 조치, 재발 방지까지 같은 행에 기록해 두면 지식이 쌓입니다. 보이는 차트 남는 기록이죠. 이제 항공 분야 적용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공정별 분량 유형 집계입니다. 피벗으로 공정결함 코드를 교차 집계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드러납니다. 둘째, LOT 단위 생산품질 이력 관리입니다. LOT 설비, 작업자, 공구, 검사 결과를 키로 묶고 S-자 모양의 추적 시트를 만들면 역추적이 쉬워집니다. 셋째, 엑셀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입니다. 원본 시트와 요약 시트를 분리하고 피벗과 수식을 링크해두면 파일만 교체해도 보고서가 자동 갱신됩니다. 월말에 고생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주말 계획도 지키고요. 데이터 흐름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ERP 등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열 이름, 단위, 날짜 형식을 표준화해 구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셀에서 편집 시각화의 자료를 출력합니다. 가져오기 정리 보이기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 몇 가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입력 실수를 미리 막으세요. 둘째, 표 기능을 쓰면 범위가 자동 확장돼 피벗과 차트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셋째, 이름 정의를 활용하면 수식이 읽기 쉬워지고 유지보수가 편해집니다. 넷째, 매크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 클릭 두세 번을 버튼 하나로 바꾸는 순간 야근이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엑셀은 빨리 정리하고 바로 보여주고 쉽게 반복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현장에서 오늘 필요한 답을 만드는 데 특히 강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만든 엑셀 결과를 어떻게 콜랩과 연결해 자동화와 예측까지 확장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